네, 자, 이 시간은 우리 기출문제 33회의 부가가치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의 671쪽이 되겠습니다. 33회 기출문제 부가가치세 문제 1번 문제는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문제가 나왔네요. 자료 설명을 보면은 예빈 가공의 육류 제조 및 가공용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일 월합계로 발급하고 대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이 되겠죠. 거래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고 복수거래를 이용하여 입력할 것,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 하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월합계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전표 작성을 거래 4월에 15일과 25일 거래를 4월 마지막 날 4월 30일자 전표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죠. 자, 우리 회사는 울진산업입니다.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셔가지고 날짜는 4월 30일로 해서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에 해당이 되죠. 세금계산서 매출이고, 그래서 11번 과세 유형 선택하시고 복수거래 단추 눌러서 입력을 합니다. 훈제닭 452만원. 엔터로 가시고 훈제오리 100개 19,000원. 그리고 확인해 주시면은 합계금액 11990 맞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 네, 거래처는 여기다가 입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예빈 가공 거래처 예빈 가공을 해주시고, 전자세금란은 비워둬야 돼요. 그리고 거래는 외상 분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분계는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그리고 대변의 제품 매출, 이렇게 분계가 끝났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러 가기 위해서 회계 메뉴에 나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2번에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고 하는 요 메뉴를 써야 돼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가 FAT 1급 시험 보는 메뉴에서는 맨 위에 있었죠. 예, 그런데 TAT 2급에서는 요 중간쯤으로 내려왔습니다. 클릭하셔가지고 4월 30일자를 조회를 합니다. 4월 30일부터 4월 30일 거래처 엔터 하시고요. 미전송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예빈 가공에.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 오른쪽 상단에 전자발행 누른 다음에 로그인 화면에서 확인 한번 눌러 주시고, 전자세금계산서 이미지가 보이시면 밑에서 발행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 발행되었습니다 창 나오면 확인 눌러서 마무리하고, 지금 국세청 전송을 아직 안 했죠. 발행 대상으로 남아 있죠. 그래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메뉴로 가야 됩니다. 네, 클릭하셔가지고 로그인 단추 눌러주시고, 이 팝업 화면에서는 미전송을 체크하고 매출 조회를 누릅니다. 그러면 4월 30일 거 확인이 되죠. 조회가 되죠.
상단에 있는 노란색 발행 단추 눌러서 완료시키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닫아주시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창도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 돌아와서는 우리가 조회를 한번 상단에 있는 이 조회를 눌러 보시게 되면 전자 발행으로 바뀌어져 있죠. 여기까지 작업을 하셔야 4점 획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FAT 1급에서도 이 정도의 문제는 나오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자, 우리가 수정 사유별로 앞에서 쭉 연습을 했었죠. 자, 밑에 설명을 보면 되겠습니다. 4월 1일 동욱유통에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일에 발급 전송하였다. 4월 10일 상호 협의에 따라 이미 납품한 물품의 납품 단가를 3% 할인하기로 결정했어요. 수정 사유를 선택하여 공급가액 변동에 따른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네, 평가 문제에서 수정 사유를 벌써 알려주죠. 공급가액 변동. 그러니까 납품 단가를 조절했다는 것은 공급가액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정 사유는 공급가액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매출 할인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며 외상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음수로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용 및 전송일자는 무시해도 좋다. 이런 내용. 그래서 이것도 전송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4월 1일 거 이 세금계산서를 불러내야 되겠죠. 예, 4월 1일 메인 매출 전표를 조회합니다. 자, 우리가 동욱유통에다가 수량 300개 단가 6만원짜리인데 맞는지 한번 수량 300개 단가 6만원 갈비 통조림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표를 체크하시고 상단에 있는 수정세금계산서를 클릭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수정사유는 공급가액 변동이라는 2번을 선택하시고 아래에서 확인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입력할 수 있는 수정세금계산서 창이 나오는데 우리가 수정분의 날짜를 원래 날짜로 해야 되느냐 변동이 생긴 날짜로 해야 되느냐 모르시겠죠? 밑에 참고사항 눌러서 공급가액 변동시 작성일자는 변동 사유 발생일로 한다. 그래서 날짜를 10일 날로 바꿔야 되겠네요. 4월 10일 날이 변동 사유가 있는 날이죠. 합의를 했죠. 자, 유형은 과세, 품명도 그대로 복사, 엔터로 복사하면 돼요. 수량 300개. 자, 매출 할인 부분만 우리가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매출 할인만. 그러면 단가를 3% 인하한다고 그랬죠. 단가를 3%. 그렇죠? 내용이. 한번 볼까요? 네, 단가를 3% 할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6만원에 3% 얼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6만원 곱하기 3% 1800원이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800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단가에서 마이너스 1800원을 넣으면 공급가액이 마이너스 54만원, 부가세 마이너스 54,000원 됐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전송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4월 10일 전표가 제대로 생성이 됐는지 날짜를 4월 10일로 고쳐서 조회해 봅니다.
네, 마이너스 전표 만들어졌고요. 외상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분계는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이에요. 자,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러 가겠습니다. 4월 10일 거. 자, 회계에 가셔가지고 아까처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갑니다. 4월 10일 날짜 거를 조회합니다. 이렇게 조회하시고 마이너스 점표 보이시죠? 체크한 다음에 위에서 전자 발행하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그리고 밑에서 발행 눌러줍니다. 확인 누르시고, 다시 위에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클릭한 다음에 로그인 누르고,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매출 조회 눌러서 이렇게 보이면 위에서 발행 또 한번 확인 눌러줍니다. 또 확인해 주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완료하시면 되죠. 닫아주시고 4월 10일자에 와서 조회해 보면 이렇게 전자발행으로 전자세금란이 바뀌어져 있죠. 네, 잘 따라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문제 두 개가 지금 11번 과세매출 유형의 것을, 하나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하나는 신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배점이 큽니다. 8점. 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가 나왔네요. 우리 배웠죠?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배웠습니다. 이게 주의할 사항이 뭐예요? 적요를 반드시 넣어야죠. 원재료에 적요 코드, 의제매입세 공제분이라는 걸 꼭 넣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수량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수량을. 그런 사항 주의하시고, 밑에 설명을 보고서 합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서 하시고, 이게 평가 문제가 1, 2, 3, 4 이게 4개로 되어 있을 때는요, 4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점이 8점짜리다 그러면 평가 문제가 4개면 하나당 2개 2점씩 채점을 해 줍니다. 자,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울진산업의 육류 제조 및 가공식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원재료 내역이다. 자, 첫 번째 자료는 미가공 닭 40마리 현금으로 구입하고 수취한 영수증이에요. 그 다음에 자료 2는 오리 10박스 신용카드로 매입했고요. 자료 3은 미가공 오리 10박스를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받은 계약서입니다. 당사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어요. 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 자, 중소기업이고 우리 회사가 지금 제조업이죠. 예, 고기 통조림 외의 제조업체예요. 그러면 제조업에서는 농민으로부터 직접 이렇게 계약서에 의해서 구매한 것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여러분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은 적격 증빙을 반드시 받아야죠. 계산서나 지금 여기서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료 3은 계산서도 아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아니고 현금 영수증도 아니지만 제조업의 경우는 가능하다. 중소기업 제조업은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입력하면 돼요. 자, 평가 문제 1번. 1번부터 3번의 거래를 검토하여 의제매입세 공제 요건을 갖춘 거래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그 외의 거래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적요, 요 적요 놓치면 안 돼요. 적요를 꼭 넣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1번 현금 영수증을 한번 볼까요? 자, 1번이 현금 영수증이 아니군요. 간이 영수증이네. 그러면 이거는 간이 영수증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못 받아요. 그러나 전표는 입력해야 되죠. 그래서 이건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아까 자료를 읽을 때 제가 현금 영수증으로 잘못 본 것 같아요. 이거 현금 영수증 아니죠? 그래서 이건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전표에 입력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7월 12일자에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 7월 12일. 차변에 원재료죠. 우리가 닭을 구입했나요? 오리를 구입했나요? 닭이죠. 닭 40마리. 원재료 153번. 금액은 간이 영수증에 있는 32만원. 대변은 현금으로 지급했나요? 예, 101번 현금 32만원. 그리고 여기는 원재료에 의제매입세액 적용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여기 의제매입세액이라고 하는 여기 6번 적용 넣을 필요 없어요. 공제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간이 영수증은 이와 같이 일반 전표에 그냥 회계 처리만 하면 돼요. 다음 두 번째 자료 2는 미가공 오리 구입이죠. 자, 이건 신용카드 매출 전표고요. 승연농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승인농산에서. 자, 이거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합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로 가셔가지고, 자, 메인 매출 전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날짜를 확인해 보세요. 8월 3일이죠. 8월 3일 날짜 정확히 입력하시고, 유형은 카드로 매입을 했는데 면세를 매입한 것이니까 카면 58번 카면 유형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58. 그러면 신용카드사 물어봅니다. 거기 카드 영수증에 보면 신용카드사 나와 있죠? 네. 신용카드사 삼성카드 확인. 자, 품명에는 미가공 오리라고 되어 있네요. 설명이 미가공 오리. 수량은 반드시 넣어야 돼요. 10박스였나요? 네, 수량 아까 자료 설명에 있었습니다. 네, 10박스. 수량 10박스. 자, 단가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단가는 안 나오니까 그냥 공급가액을 입력하시면 돼요. 180만원 있죠? 네, 180만원 입력하면 됩니다. 자, 거래처는 승연농산. 신용카드는 여기 전자세금난 그냥 방향키로 지나갑니다. 분계는 카드 매입이니까 4번 분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미지급금. 하하, 미지급금이 아닌데. 네, 왜냐면 이 원재료를 카드로 샀다 그러면 외상매입금이 돼요. 그렇죠. 외상매입금. 삼성카드에 외상매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카드 분계하면 안 되겠네요. 외상분계 해주세요. 2번 외상분계. 네, 그래서 외상매입금 됐고요. 그런데 거래처는 승연농산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거래처는 다시
삼성카드로 바꿔줍니다. 삼성카드로 거래처,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를 삼성카드로 바꿔주시고요. 자, 원재료 180만원 맞는데 거래처도 맞죠? 적요를 꼭 넣어야 됩니다. 이 적요 코드를 여기 더블 클릭하면 팝업으로 코드 도움말이 나오는데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반영을 하려면 6번 적요를 넣어야 돼요. 6번 확인. 네. 이렇게 하면 자료 2번 점표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료 3은 공급계약서. 자, 주영진이라는 개인에게 납품을 하고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죠. 140만원. 미가공 오리. 이거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날짜부터 정확히 9월 7일 날짜로 입력하시고, 유형은 자, 매입인데 증빙이 없죠. 면세 매입인데 증빙이 없는 것은 면건이라는 겁니다. 적격 증빙이 아니에요. 면건이에요. 그래서 이 농민과의 납품 계약서는 뭐 현금 영수증도 아니고 세금 계산서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면건으로 합니다. 유형을 면건으로 잘 선택해야 되고, 자, 품명은 미가공 오리. 수량 반드시 내야 되죠. 수량 10박스. 단가도 있었습니까? 그냥 140만원 공급가액에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거래처도 개인 이름으로 주형진이었죠? 주형으로 해서 입력하시고, 전자세금란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분계는 혼합 분계로 해가지고, 차변의 원재료에서는 적요 코드 꼭 넣으시고, 6번 의제매입세.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대변의 보통예금이죠. 140만원 탭키 누르고,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은행으로 꼭 바꾸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은 국민은행.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평가 문제에서 어디까지 했어요? 1번 한 겁니다. 1번. 자료 1번부터 3번의 거래를 검토해서 의제매입세 공제 요건에 갖춘 거래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했고, 그 외에 1번 자료는 그냥 일반 전표에 입력했죠. 네. 그래서 1번 했어요. 다음에 2번.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이거는 가서 조회만 하면 작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회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 2기 예정신고 기간이면 7월, 8월, 9월이에요. 7월, 8월, 9월. 자, 부속서류 작성하러 갑니다. 회계 전체 메뉴가 가서, 자, 왼쪽에 이 부가가치세 1번이라는 박스에서 보세요.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밑에서 네 번째 있습니다. 클릭. 그리고 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 입력합니다. 그러면 여기 승현농산 거하고 주형진 거 조회가 되는데 합계를 봐야 돼요. 그래서 밑에 여기 화살표를 눌러요. 그러면 합계가 보입니다. 아래쪽에. 뭘 우리가 회계 처리해야 되냐면 이 금액을 회계 처리해야 돼요. 의제매입세액의 합계. 신용카드하고 농어민 매입분 두 개의 합계 123,076원. 예, 그거를 메모를 딱 어디다 해둬야 돼요. 예? 123076
예. 메모해놓고 닫으면 되고요. 나중에 닫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다시 와서 보고 나서 나중에 닫으면 이건 저장은 됩니다. 자, 123076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의제매입세 공제라는 건 뭐냐면 면세 미가공 오리나 닭이었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만큼은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이만큼은. 그러면 지금 현재 이만큼 금액이 다 뭐로 잡혔어요? 원재료로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을 원재료에서 빼고 대변의 원재료, 차변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이죠. 그래서 이 분계를 언제로? 과세기간 종료일이 9월 30일이니까 9월 30일 일반전표에다가 이 분계를 해줘야 돼.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자산 증가 123,076원. 대변의 원재료 자산 감소.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메모를 해 둡니다. 네, 메모를 해 두셨죠? 자, 그러면 저장하시고 닫으면 저장돼요. 자, 이제 문제를 보세요. 그거 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자, 지금 2번까지 했으니까 3번 보시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신고서부터 볼까요? 자, 전체 메뉴 가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여기 맨 위에 있습니다. 반드시 조회를 해서 7월부터 9월로 조회해야죠. 조금 전에 하고 기간 똑같이 정기신고로 조회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 이 속에 들어있어요. 여기 13만 076원. 여기 의제매입세액 여기 있네요. 여기서 탭키 눌러도 세부사항이 보이죠? 의제매입세액 43번에 320만원에 세액은 123,076원. 자, 이거 저장해 둬야 돼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위에 보면 저장 단추 있어요. 저장하고 확인, 그리고 닫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문제가 의제매입세액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일반전표에 9월 30일자로 입력하시오. 아까 그 금액 메모한 거 그걸 회계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액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원재료는 관련된 적요를 선택할 것. 적요 선택하라고 했네요. 네. 원재료의 이 적요는 타개정 대체 8번을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원재료, 의제매입세 공제에 대한 여기 8번 적요를 선택하라는 얘기니까 자, 하러 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문제가 2019년도 문제이죠. 근데 우리 2020년도 프로그램에는 의제매입세 공제에 대해서 적요를 입력하지 않아도 반영되도록 프로그램이 고쳐졌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새로 출제하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지시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프로그램 개선되기 전 거니까 적요를 넣어야 여기서는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력하러 갑니다. 일반전표 과세기간의 종료일 9월 30일자로 날짜 입력하시고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아까 메모한 숫자 123760 076 예, 123076 네, 숫자 정확해야 됩니다. 076을 760으로 넣으면 무조건 틀려요. 대변 원재료 153 123 076
그런데 적요를 넣으라고 했을 때는 여기 적요 있죠? 적요에다가 8번 타계정으로 대책 이렇게 넣으셔라 하는 그런 지시였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수행하시면 8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문항수는 이게 지금 부가가치세 문제가 4번까지 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렇죠? 바로 이제 결산 문제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문제가 4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배점이 커서 이게 20 몇 점인가 그래요. 부가가치세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의 공통 매입세액 정산. 네. 자, 9점짜리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많이 해보진 않았어도 딱 한 번 실습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다시 연습을 하겠는데, 자, 자료 1번을 보면 식품 가공 기계를 매입했네요. 7월 5일 날. 그때 공급 세액이 1,000만 원이었어요. 1억 원짜리. 그래서 거래 내역은 지금 우리 회사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공통으로 사용되는 식품 가공 기계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령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 1,000만 원의 매입세액을 전부 다 공제 못 해주겠죠. 왜냐하면 이 기계가 과세 사업에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면세 사업에도 쓰여진다고 그러니까 안분 계산을 해서 매입세액 공제 받을 거 못 받을 거를 정리해야 돼요. 자, 근데 불공제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 면세로 쓸 것처럼 불공제로 처리했으니까 과세 사업 쪽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가세 대급금을 발생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공급가액 내역, 즉 제품의 판매 실적을 가지고, 자, 7월 5일 날인데 애정신고 2기 애정 때는 4억을 매출했고요. 과세와 면세 비율이 이렇게 됩니다. 2기 확정 때는 6억을 매출했고요. 과세와 면세 비율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정산을 하라고 그랬어요. 정산은 애정과 확정을 합쳐가지고 요 합계로 해주는 게 정산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미 애정 때는 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실적으로 다시 정산해라 하는 겁니다. 10억 원 매출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5억 5천. 과세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정 때 어떻게 신고해 놨는가를 봐야 돼요. 자, 이제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울진산업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고요. 자료일은 공통매입분에 대한 자료이며 거래자료와 제2기 애정 공통매입세액 안분 내역은 이미 입력되어 있다. 예, 그렇다고 그랬죠. 요 2기 애정 7월 5일 날 전표 입력하면서 안분 계산을 요 실적을 가지고 안분 계산을 해놨다 이겁니다. 자료 2는 제2기 부가가치세 애정과 확정 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다. 그러니까 이걸로 다시 정산해라 이 말이에요. 기존 입력된 공급가액은 무시하고 제시된 자료에 의할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입매출전표에 입력된 거에 의해서 요 숫자하고 좀 다르게 이미 다 완성이 돼 있으니까 그거 지워버리고 이거를 이용해라 이거예요. 이 말이. 기존 입력된 공급가액 무시해버리고 이걸 강제로 입력해서 정산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공통매입세액 정산명세를 작성하시오. 정산명세 작성하러 갈게요. 자, 전체 메뉴에 여기
불공제 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예, 바로 위에 여기 매입세의 불공제 내역에 가는 거예요. 자, 매입세 불공제 내역에서 안분계 여기에 먼저 조회를 합니다. 2기 예전 거를 한번 조회해 볼게요. 자, 여러분 7월부터 9월로 조회해 보세요. 저장된 데이터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해가지고 불러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공통매입세 안분계산 내역을 한번 보세요. 9월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할 때 요 세액 1,000만원에 대해서 이 1,000만원에 대해서 총 공급가액 4억 대비 면세 1억 5천을 계산해 가지고 375만원을 불공으로 처리했어요. 375만원을. 그러면은 375만원을 한번 메모를 한번 해놔 보세요. 375만원. 이것이 375만원이 공제받을 수 없는 불공으로 처리를 해놨습니다. 1,000만원 중에서. 네. (3, 750,000,000) 자, 우리는 지금 정산을 해야 됩니다. 정산은 여기 옆에 4번 있어요.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네, 정산을 들어가시고요. 계산식은 아까 여기 이제 공급가액 기준으로 하는데 이제 기간을 바꿔야죠. 우리 정산은 애정신고 때 하는 게 아니라 확정신고 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날짜를 10월부터 12월로 바꿉니다. 10월부터 12월 확정신고 기간으로 바꾸고 공통매입세액 여기 4번에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 요 탭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계산식부터 넣겠습니다. 계산식 하시면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1번이 공통매입세액을 뭘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공급가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공급가액을 가지고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1번 하시면 돼요. 1번 공급가액 기준 면세 공급가액 기준. 자, 9분은 그냥 지나가세요. 그리고 총 공통매입세액은 1,000만원이었죠. 여기다 1,000만원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지금 매입매출 전표에서 자동으로 불러낸 거예요. 그런데 자동으로 불러내지 말고 무시하고 주어진 자료를 입력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면세 공급가액이 얼마냐 여기서 보시면 4억 5천만 원이죠. 예, 4억 5천만 원 거기다 입력합니다. 450 플러스 그 다음에 총 공급가액 이거 무시하고 얼마냐 10억이죠. 1 플러스 3번 1 플러스 하나 둘 3번 10억. 그러면 45%예요. 면세 비율이 45% 나왔습니다. 자, 여기다가 그러면 불공제 매입세액이 450이에요. 그러면 아까 예정 때 메모한 금액 있죠? 기불공제 매입세액을 여기다 입력해 주는 거예요. 아까 메모했던 금액 여기 375만 원 375만 원을 여기다 입력을 해 줍니다. 그러면 불공제 매입세액이 지금 6개월치 합쳐서 계산하니까 450만 원은 나오는데 우리가 예정신고 때 안분 계산해 가지고 375만 원을
불공으로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75만 원만 추가로 불공으로 처리하면 되죠. 자, 불공으로 처리한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이미 불공제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 75만 원을 빼면 이 1000만 원에서 자, 이 75만 원을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75만 원을 회계 처리해야죠. 75만 원. 이 75만 원만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 늘었죠. 그러니까 이만큼은 차변에다가 기계를 샀으니까 기계장치로 차변의 기계장치로 인식하고 대변은 부가세 대급금에서 빼줘야죠. 부가세 대급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세 대급금에서 빼주는 겁니다. 75만 원을. 왜 그러냐면 불공제 금액이 더 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75만 원만큼 공제받을 수 없는 금액이 더 늘었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는 것만큼은 기계장치로 봐야 되고 부가세 대급금에서는 빼주는 분계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75만 원 메모해 두시고 우리가 9월 30일 날 어떤 분계가 되어 있는지 한번 가서 볼게요. 자, 이건 이대로 저장해 두세요. 이건 저장해 둬야 됩니다. 작성을 하라 그랬으니까. 자,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를 했냐면은 이거 작성한 거예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의 공통매입세액 정산 명세를 지금 작성한 겁니다. 그리고 75만 원 메모해 두었죠. 자, 2번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반영해라. 자, 75만 원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전체 메뉴 나가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볼까요? 10월부터 12월로 조회를 해야 돼요. 11월로 조회를 했습니다.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75만 원. 여기서 탭키 눌러보시면 공통매입세액 면세 사업분에 75만 원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75만 원만큼. 자, 그러면 요거 저장을 해 두세요. 조회해서 저장해 두시고 일단 9월 30일에 어떻게 있는가 한번 회계 처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에 가서 9월 30일 거를 조회해 보면 우리가 의제매입세액 한 거밖에 없네요. 9월 30일에 안분 계산을 했으면 전표에 반영은 안 했나 봐요. 자, 그래서 7월부터 9월로 보면 요 375만 원에 이 애정신고 때 9월 30일 날 분계가 존재해야 돼요. 9월 30일 날 어떻게 존재해야 되느냐? 37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만큼을 기계장치로 포함시키고 차변의 기계장치 375만 원,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에서 빼주고 이 분계가 9월 30일 일반 전표에 있어야 정상이죠. 근데 지금 없는데 우리는 한번 우리가 할 것만 해야 되니까 75만 원 아까
10월부터 12월로 조회했을 때 10월부터 12월로 조회해가지고 우리가 계산해 놓은 거 있죠?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이때 다시 계산하니까 45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저기 때는 9월 달에는 375만 원만 부가세 대급금에서 뺐단 말이에요. 추가로 75만 원을 더 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75만 원만 차변의 기계장치,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돼요. 자, 그 지시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3번 공통매입세액 정산명세에 의한 회계 처리를 12월 31일자로 입력하시오. 이게 그 지시예요. 자, 그래서 일반 전표에 갑니다.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차변의 기계장치 자산증가 75만원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자산감소 75만원. 자, 이 거래는 이 기계장치를 취득할 때 전부 과세 매입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에서 기계장치로 전환하는 그러한 대체 분계를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전부 불공으로 했다 그러면 부가세 불공으로 했으면 기계장치에서 빼주고 부가세 대급금으로 역으로 계산 더해주는 계산을 해야죠. 네,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때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 9점을 우리가 획득하니까요. 이 한 문항당 3점씩 채점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공통매입세액 정산에 관한 문제 9점짜리 같이 해봤습니다.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결산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